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힘들게 번 돈을 한 번에 날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이 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네. 남의 말 듣고. 이제 2부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열풍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좀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현재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네. 현황 일단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3월달에 코로나를 맞고 쭉 상승을 했어요. 잘 올라가다가 9월, 10월에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제 지금부터 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뭐 미국 대선이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한 종목을 뭐 10억 이상 보유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를 낸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3억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개미분들의 그런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10억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네. 그런 매도세가 조금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말에. 아직까지 뭐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도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엄청 상승한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유망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산업,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차 전지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을 이제 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네.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기업들이 그런 노동 집약적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죠. 그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살아남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반도체랑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2차전지 기업 중에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3개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세계에서 탑 티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는 가장 좀 잘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이제 할 때 주의 사항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네, 때요. 어떤 것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단은 요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어요. 네.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때 네. 기회다 하면서 너도 나도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힘들게 번 돈을 한 번에 날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이 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네. 남의 말 듣고 뭐 그런 전문가들 말고요. 그냥 옆에 친구가 아니면 그 직장 동료가 이거 좋다 사라 해서 샀어요. 물리는 거죠. 그냥 주위 사람들이 추천해준 종목을 자기는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해버리면요 잃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보통 테마주예요.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겠죠. 뭐 그런 뭐 정치에 관련된 아니면 뭐 산업에 관련된 좀 기업의 가치는 많이 낮은데 그런 테마로 엮여서 갑자기 급등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급등하는 걸 올라타서 하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잃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주식하다 패가 망신한다. 예. 뭐 주식하면은 뭐 진짜 인생 망한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테마주에 투자해서 많이 잃으신 분들.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우량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무슨 전자, 뭐 아시죠? 무슨 전자, 무슨 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먼저 좀 분할로 좀 돈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사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또 파는 게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매수는 기술이 될 수 있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주식이 오르면은 팔기 싫어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놓쳐버리면요 쭉 떨어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에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하다가 물린 적이 많습니다. 매도를 좀 잘하시는 분이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는 좀 경험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쵸? 좀 많이 해봐야지 이 종목이 좀 떨어지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 경험적으로 많이 얻어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 이슈면은 한 상한가 몇 번 찍겠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슈로 올라갔으면은 이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수가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아져요. 그 기업이 그 정도의 성장성이 있다는 소리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업들은 엄청 많이 갈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이 올라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로 경험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오르다가 꺾이는 지점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엄청 빨리 와요. 그쵸. 순식간에 와요. 저는 그래도 주식 공부 좀 했으니까 네. 테마주를 좀 했었거든요. 네. 테마주라기보다는 좀 유망 산업인데 조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을 했었어요.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저 샀는데 엄청 많이 올라있길래 저는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이제 별 켜고 휴대폰으로 팔아야지 했는데 한 몇 초 동안 갑자기 뭐 거의 한 10%가 내린 거야. 엄청 수익이다가 손실을 보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주가가 한순간에 막 바뀌어요. 진짜. 네. 사마시는 분들은 절대로 테마주 하지 마시고요. 네. 제발 좀 우량한 기업들로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천천히, 거를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좀 이제 주식도 공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법 있을까요? 추천하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 상황을 먼저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금리가 어떻고 네. 물가가 어떻고 주식에도 금리랑 물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봐요.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있을 것인지 매출은 이제 실제로 늘어날 것인지 이 산업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다트라고 있어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네. 네, 거기에 만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뜯어보시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PER, ROE, EPS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국제 정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국내 정세라든지 뭐 경제 상황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제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꼽자면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기업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면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근데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페드라고 하죠. 네. 이제 그쪽에서 돈을 얼마나 푸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가장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이 반도체와 2차전지예요. 근데 2차전지가 잘 가려면요, 특히 반도체도 잘 가려면 좀 유럽의 상황이 좀 많이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유럽 쪽에 그런 2차전지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좀 코로나가 좀 안진정되고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수출 국가니까 수출이 잘 되는지,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좀 외국인이 비율이 크다라는 걸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거의 한 30%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비중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뭐 대세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갈 산업은 가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바이든 대통령님은 조금 친환경 산업을 많이 키우려고 하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좋을 수 있겠죠. 뭐 지금 좀 많이 온라인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게 되고, 특히 좀 경제 관련 뉴스는 엄청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식으로 연관이 돼요. 그쵸. 어떤 기사가 뜨면은 이 주식이 막 상한가를 가고, 기사가 가짜 기사인데도 상한가를 가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촬영하셨는데 네. 소감? 이런 촬영을 처음 해봐서 제가 지금 잘 말한지도 모르겠고요. 잘했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을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정말 화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네.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제가 많이 이제 아직까지 미약하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있고 뭐 채권이나 뭐 은행 요새 저금리잖아요. 엄청. 그래서 이제 은행에 맡기시기보다는 또 이제 다른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연락처는
어떻게 전달을 하지? 메일이라도 써야 되나 댓글에? 메일을 그러면 쓰는 걸로 아, 네. 업무 메일을 써서 네네. 제가 항상 이걸 까먹는데 이제 해야겠어.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